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3대 특검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취임 후 100일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 대통령, 그리고 통합,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에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국정 전반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약속 대련이 아니라 각본 없이 이루어진 그리고 기자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이 오간 자리였는데요. 150분,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넉넉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8월에 있었는데 그때 전체 시간이 49분이었습니다. 15분의 모두 발언, 그리고 34분 동안 12명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질문 답에서 소요된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피상적인 수준이었는데 오늘 질문 답변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대비가, 극적인 대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또 무작위 이런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생생한 그런 답변들을, 국정 운영의 계획들을 국민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본 100일의 기자회견. 아무래도 국민의 이제 힘으로서는 100일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자화자찬식의 오늘 그 기자회견이었다. 이러한 평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대미 무역 협상이랄지 여러 가지 난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도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특검법 그 연장 관련한 이러한 합의조차 지금 파기가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좀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힘으로서는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좀 많다. 우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이제 국민에게 있달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야기는 30일 취임 30일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만 과연 그 이후에 좀 이루어진 70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 오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을 위한 또한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러한 행보로 보였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 쪽만 또 편들고 그리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를 크게 열어놓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큰 통합의 좀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제가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큰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야말로 사법부의 그 독립을 좀 침해하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그 국회 과정에서의 그 법 처리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목소리마저 지금 경청하지 않는 이러한 일방 통행식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법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법치가 유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8일 동안 갇혀 있었던 316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버스에 나눠 탄 근로자들은 한국행 전세기를 타기 위해서 애틀란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 포크스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먼저 정말 다행이라는 말부터 하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분 전쯤입니다. 8분 전에 우리 근로자 330명, 우리 한국인 316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14명, 모두 330명을 태운 8대의 버스가 애틀란타 공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몹시 분주했던 이곳 구금시설 앞은 이제 취재진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다시 적막감이 찾아들었는데요. 제가 버스에 탑승하는 시작부터 그리고 버스가 이곳을 떠나는 것까지 내내 이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근로자들이 직접 버스에 타는 장면은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근로자들 수감시설, 구금시설 앞으로 가서 거기를 막고 그 철망에 나와서 바로 버스를 타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정, 직접적인 버스 탑승 상황은 볼 수는 없었지만 버스에 타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버스에 탑승을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미 탑승한 근로자들이 이 시간이 지금 새벽 2시를 넘은 시간인데도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짙은 썬팅으로 이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손을 흔들고 일부 사진에서는 살짝 미소를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호송 직원이 함께 탑승을 했고요. 마지막에 후미에 8번째 버스 뒤에는 이 이민세관 단속국의 차량이 따라붙으면서 지금 출발을 해서 한창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었는데 당초 여기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430km,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 버스는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세관 단속국 IC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것이 최단 거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우선 작용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추정컨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이 8시간 뒤에 바로 애틀랜타 공항의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요. 거기서 바로 전세기에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갔을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정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했었는데 8시간 정도를 달려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쉬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휴식이 없이 곧바로 직행으로 공항 활주로까지 가서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무사히 안전하게 모두가 이곳을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 저도 국민의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석방 당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 구금자들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까? 네, 구금자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저희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이쪽 현장 대책반의 인원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의 말을 빌려 종합하면 이미 면회를 했고 몇 차례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들은 없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이 근로자들의 가족들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사고 또 많은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구금 해제가 연기되고 하루 뒤 다시 공식 확정된 데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석방 연기 결정이 나고 매우 의아하고 당혹스럽고 정말 황당했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근로자들을 좀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숙련되고 고급 인력들을 미국에서 떠나지 말고 자진 출국 형태가 아니라 미국에 그냥 남아서 일을 하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그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 이런 부탁성 제안이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숙박된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이동하는 이것이 사실 미국 이민당국법에는 이게 맞는 절차이긴 한데 공식적인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 난색을 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 둘 다 받아들여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하루 정도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속박되지 않았다,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손을 흔드는 근로자들을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지금 공항으로 한창 이동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16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탄 버스가 전세기 탑승을 위해 공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정호윤 특파원과 석방 당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이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파장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투자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그 조지아 이민 당국에 의해서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체포 구금된 것이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그 회담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우리가 충격도 컸고 정말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를 하자 하면서 총공세를 벌이는데 이거는 우리 외교력의 부재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참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일들도 벌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쟁을 벌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갑도 차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호송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또 나중에 미국을 재입국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쪽으로 우리 외교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해결 모드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고 좀 이 대미 투자에 있어서 조금 좀 난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비자 문제가 항상 그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미 그 비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또 미국과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석방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태의 파장은 꽤나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해결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행히 전세기를 타고 지금 뭐 조만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온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사실 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손상되는 오는 뭐 이러한 그 좀 근로자들에 대한 진지한 또 한국에서의 좀
손길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결국은 이런 그 단기 비자랄지 아니면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미국의 그런 비자 발급이 너무 엄격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 공정에 마치려고 보니까 이제 공장 네. 건설에 이렇게 단기 비자랄지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지금 한국인들이 구금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전문직 취업 비자, 그러니까 H 비자라고 하는데 그 H 비자에 한국 쿼터가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나 지금 멕시코는 무제한이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15,000명 정도, 1,500명 정도의 쿼터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쿼터가 없다 보니까 정말 그 미국에서 일해야 되는 이러한 그 전문직 인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정도 5천억 달러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지아 주에만 해도 굉장히 큰 투자, 한 20조 정도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받는 것은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투자에 상응하는 그러한 응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비자를 좀 더 신속하게 받고 그리고 또 전문직 취업 비자랄지 이러한 그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그런 비자 제도에 대한 그런 그 검토나 아니면은 또 개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비자 체계를 더욱더 개정을 함으로써 다시는 좀 이러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꼼꼼한 저는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 하니까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된다. 남은 과제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간 정부가 좀 주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노선이 당과 대통령 사이에 좀 변화가 있는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까지는 이제 결정이 된 사안이고 이제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야당, 여당,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검찰이 의견을 종합해서 진중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부실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무고한 사람이 없는 혐의를 이렇게 더 씌워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범죄자가 또 벌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이번 그 3대 그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폐기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네, 있는데 파기. 파기보다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여야 지도부 회의를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서 1차적인 협의안을 냈었던 것이고 그런 사안은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제 최종적인 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정적인 협의안이 이제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안의
그 개정의 핵심은 수사 인원을 확대하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6가지 혐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관매직의 그런 혐의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나 그다음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그런 매관매직의 혐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뭐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수사 기한이 연장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그 특검 개정안의 요체이기 때문에 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네. 검찰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라는 부분. 당연히 검찰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는 좀 상황인 거죠. 오늘 뭐 대통령께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할지에 대한 지금 내용은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독이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는 국민들은 구독이 싫다고 장독 없애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 수사라는 것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2차적인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와 수사는 좀 분리하겠다는 이 대원칙만 지금 정해져 있고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1년 동안 뭐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기소와 수사 분리를 하는 법안을 그거를 시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하고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러한 경위를 좀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총론만 정하고 강론은 그냥 1년 동안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을 해야죠. 특히 그중에 피해자들, 이 범죄 피해자들이 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그 진지한 경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 개혁을 꼭 추석 전에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민생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좀 경청하는 이러한 오히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근저에는 감정이 사감이 많이 끼어 있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떠한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사감에서 검찰이 해체되는 것까지 이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진공 상태의 이 검찰 수사 그러면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럼 바로 그냥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결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게 공정의 근간이고 또한 법치의 근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꼭 검찰을 타도해야 될 적이다 이렇게 파괴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진지한 토론과 또한 다양한 수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하자. 국민적인 공론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 말씀하셨는데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런 걸 정말 수기 절차를 거치자는 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되지만은 범죄자가 죄 지은 자가 벌받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기 위해서 이제 수기 절차를 거쳐서 진중하게 나아가자는 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전주의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다 거기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한 수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지금 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이런 그 수사와 또한 그 기소에 그 분리하는 그런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검찰 개혁, 뭐 검찰 개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나머지를 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이라는 뭐 점에서 저는 앞뒤 순서가 저는 좀 바뀐 것 같다. 오히려 수기를 거친 다음에 이러한 검찰과 관련한 법안을 쳐야 된다.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대원칙부터 다 펼쳐놓고 공론화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그 정말 하세월일 것 같고요. 아주 기본 원칙, 핵심적인 것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총론은 정해놓고 디테일은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 검찰개혁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두 분이 좀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이 여야 합의 하루 만에 이를 번복을 했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번복이 됐을까요? 네, 그 원내 지도부가 1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협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잠정적인 그런 협의안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좀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이제 반영이 돼서 오늘 이제 번복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1차적인 그런 협의안을 그런 어떤 완전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적으로 의총에서 또 바뀌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크게 그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 유상범 이제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그 답답함을 토로를 했죠.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표결 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잠시 뒤에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 전주혜 의원께 아까 하시던 말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6시간 정도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와 지금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그 특검 개정안의 일부 내용, 특검을 또 3개월 정도 연장을 한달지 이러한 것을 일부 좀 빼는 이러한 어려운 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그 의총에서 당연히 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 없던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 협치가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그 발생한 것은 협치 실종에 지금 국회를 좀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그 2주 전에도 인권위원, 그 국민의힘의 추천 인권위원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회의에서 불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김병기 그 원내 지도부의 이런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신뢰도랄지 아니면은 리더십 사실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입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손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앞으로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원내 그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약한 이러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원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이러한 그 여야 협치가 또 실종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의 기자회견이 사실 무색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의 대그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